누구나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믿음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를 만났어요. 다시 그 멧돼지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탁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 그랬죠. 이제 자동사고라 그랬는데 이 자동사고가 우리한테 멧돼지다, 크다, 예. 이런 어떤 생각이 싹 지나가면서 이 생각과 관련되어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감정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감정이 일어납니다. 신호이기도 하고. 예. 일어나는 감정이 뭐죠? 불안감이나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딱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제 준비를 다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냥꾼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멧돼지를 만났어요. 내가 등산객이 아니라 사냥꾼이었어요. 등산하러 산에 간 게 아니라 사냥하러 살아갔는데 멧돼지 사냥을 하러 갔는데 딱 만나버렸어요. 이러면은 만나자마자 멧돼지다, 큰 놈이다 이러면서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니면 뭐가 생길까요? 너무나 반가워. 신받다 이거죠. 그냥 희열입니다. 위험 신호가 아니죠. 그냥. 그런데 마냥 반갑기만 한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놈과 맞닥뜨려야 되니까. 잡을 수 있나 없나. 내가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멧돼지에 대해서 분명하니까 내가 잡으러 하던 바로 그 목표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만약에 사냥꾼이 이런 반가움이나 긴장이나 그리고 분명한 그런 어떤 내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이라고 그리고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없다면은 등산객처럼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긴다면은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사냥꾼으로 살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겼다면 아마 총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그냥 냅다 그냥 도망가거나, 예,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왜 등산객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고 사냥꾼은 반가움이나 긴장감을 갖게 될까요?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차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것은 똑같은데 멧돼지를 발견했을 때 스쳐 지나가는 자동적인 사고도 어쩌면 가질 수 있어요. 멧돼지다, 크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크다, 멧돼지다 하는 그런 어떤 자동사고 다음에 따라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밑바탕에 하나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이 사냥꾼과 등산객은 어떻게 서로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니까 등산객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사냥꾼은 반가움이나 긴장감이라는 그런 감정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느껴지시죠? 사냥꾼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나도 사냥꾼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불안이나 두려움보다 오히려 반가움이나 긴장감, 일상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아마 어쩌면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네. 한번 지켜봅시다. 사냥꾼 믿음을 보면은 그 깊이에는 이런 게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정도는 우습지. 요거를 조금 더 뒤적여 본다면은요. 멧돼지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냥꾼의 마음 깊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 멧돼지한테 자기가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자기 안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 멧돼지 정도는 우습다라고 보는 그 밑에는 멧돼지를 만났다 하더라도 얘가 나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나무 타기 선수야. 몇 가지 거 만나도 난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귀신같이 올라가고 뭐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나를 어떻게 못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너가 덤벼도 사냥꾼이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 별별 놈의 멧돼지들을 내가 다 만났지만은 지금까지 다 처리했어. 너도 결국 나한테 잡혀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딱 이렇게 업어다 줄게. 오늘 저녁은 바베큐가 저녁 요리다. 자, 이런 자신감이라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멧돼지 정도는 우습지. 예. 그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달리기 선수였어. 산에서 날 따라 올라오면 없어. 그냥 뛰면은 네가 아무리 빨라도 날 못 잡아. 그러니까 나는 멧돼지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다쳐서 뭐 죽거나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멧돼지 정도는 우습지.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산에서 만나면은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아요? 자, 이 셋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그런데도 멧돼지가 나는 우습다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어. 멧돼지와 싸워서 이길 만한 어떤 뭐 총이나 무기도 없어. 근데 나는 격투기 선수야. 지금까지 네 멧돼지보다 더 무거운 놈하고도 싸워서 이겼어. 그런 사람이라면은 또 멧돼지는 우습지 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아마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을 공통적으로 하나 찾아보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도망을 가는 데 있어서나 나무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나 멧돼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나 나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실제로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몰라요. 아직 싸워보기 전이니까. 도망가 보기 전이니까. 나무에 올라가 보기 전이니까. 그런데도 자신감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들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고 강론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지금도 이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중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가 기억이 나요. 웅변대회에 나갔는데, 그 처음으로 웅변대회에서 중학교 때 그때 교복이 다 까만 겨울이었어. 겨울도 아닌데 왜 교복이 까맣네 지금.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까만 옷에다가 단에 딱 올라가니까 그때 중학교 전교생이 한 600명 됐는데, 큰 강당 600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올라서는 순간에 앞이 깜깜했어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눈으로 다 나를 쳐다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 웅변을 시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끝났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강론을 하고 이렇게 돼 처음에 이제 마이크 앞에 섰을 때도 상당히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했지만. 근데 지금은 앞에 서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안 생기거든요. 사냥꾼이 멧돼지를 만났을 때 별로 긴장감이나 이런 게 안 생기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쭉 살아오면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멧돼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내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존재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이 무대를 장악하고 이 무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이 나 안에, 그런 역량이 나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 거기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연습한 대로 잘 이끌어 가야 된다. 그대로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자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외부 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는데 한 번은 탁구 시합에 나가야 될 시간은 가까이 왔는데 제가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원래 탁구 연습을 못하면은 뭐든 운동은 연습을 못하면은 좀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탁 올라가는데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시합 시간은 지금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고 한두 시간에도 한 2, 30분밖에 안 남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시합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지면은 너무 쪽팔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함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한 줄 알아요? 소주를 한 잔 쫙 했어요. 마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또 그런 거 있는 줄도 제가 몰랐을 때였으니까 소주를 한 잔 딱 하니까 제가 술이 약하니까 소주 한 잔만 딱 해도 그냥 알딸딸 하더라고요. 긴장이 싹 풀려요. 시합하는 게 안 무서워져. 그래서 게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만 기억나지 이겼다 졌다 그거는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긴장이 해소되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고 하는 경험을 술을 통해서 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제 술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면 더 얘기하기가 쉽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알코올 중독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갑시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사냥꾼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던 기본적인 밑바탕에 있었던 믿음 하나는 뭐다?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요. 상황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잘 처리하게 될 거고 이건 이제 자신감이죠. 그리고 내가 잘 처리하려고 하면은 이 상황은 긍정적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앞으로 가는 게 먼 미래를 아니라 지금 잠시 후에 결국은 내가 이 멧돼지를 도망가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 손에 잡히게 만들거나 어쨌든 내가 사고 당하지 않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이걸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믿음을 그런 어떤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이 결국은 내 역량으로 인해서 또는 내 희망 때문에 긍정적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이 사냥꾼 안에 있다면은 이 사냥꾼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렵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렵다면 그 걱정과 두려움이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은 나 자신이 내 앞에 펼쳐지는 미래를 헤쳐갈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없다고 믿는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믿고 있다?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어떤 생각을,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절망적이거나 아니면은 불확실한 어떤 믿음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울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요것만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하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은요. 정말 살아오시면서 산전수전 온갖 역경이나 난관들을 다 거쳐오셨더라고요. 다 헤쳐왔어요. 내용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그 역경의 모습이나 강도도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다 헤쳐서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거예요.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 안에서는 뭐가 있다? 어떤 상황이든 결국 만나면은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조금은 어렵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헤쳐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뛰어넘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거거든요. 맞나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죠, 그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헤쳐올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믿어줘도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교도소에 갔다. 아니면 노숙자가 되었다. 어떨 것 같아요? 못 견뎌낼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견뎌내요. 결국은 다 헤쳐내요. 결국은 그 안에서 또 나름의 의미나 가치나 즐거움을 찾아서 버텨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거를 믿어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의 정도가 그 강도가 달라질 거예요. 스스로를 충분히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는 빛이 있고 긍정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긍정성에서 공부하고 배우게 됐어요. 그거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미래를 늘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도 우리가 가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한번 스스로 한 10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쳐온 온갖 역경이나 난관들, 어려움들, 장애물들 헤쳐오는 게 만만하진 않았지만 다 거쳐왔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박수도 한번 주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나를 내가 너무 그냥 얕잡아 봐가 미안하다 사과도 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내 자신의 그런 점을 내 기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늘 그냥 무시했다면은 이제 나를 믿어주겠다고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좀 쉬셨다가 지금 26분 25분이니까요 35분에 다시 뵐게요. 11시 35분이에요.